당신 나한테 왜 그랬어? 외로워서 그랬다면서 아들까지 저버린 건 무슨 변명이야? 3년 동안 매일 15시간씩 일하며 아내와 아들을 위해 버텼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아내의 불륜, 아이의 방치, 그리고 그 아이 당신의 아닐 수도 있어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도대체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특종 실화 채널입니다. 오늘의 실화 사연 들어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45살 경남의 한 작은 공장에서 일하는 강도윤이라고 합니다. 제 인생은 늘 똑같았어요. 새벽 5시에 눈을 뜨고 밤 10시까지 기계 소리와 먼지 속에서 하루를 버팁니다. 손에 기름때가 끼고 옷에선 쇠 냄새가 배어나죠. 하지만 저는 늘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아들만 잘 크면 돼. 내가 조금만 더 버티면 우리 가족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지난 3년 동안 아내 서윤과 11살 아들 지훈이를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더 좋은 교육, 더 넓은 세상, 그게 제 희생의 이유였죠.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아침마다 아내와 아들의 사진을 보며 힘을 냈고 공장 동료들 사이에서도 기러기 아빠라는 말이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건 다 가족을 위한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지더군요. 집에 들어가면 불 꺼진 거실, 차가운 밥상, 텅 빈 방. 그 적막함이 저를 집어삼켰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이겨낼 수 있다고 그렇게 버텼습니다. 매일 아침 공장에 출근하면서도 항상 생각했어요. 지훈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을 얻으면 이 모든 고생이 헛되지 않을 거야. 그런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했죠. 공장 안은 항상 시끄럽고 먼지가 가득했습니다. 기계 소리에 귀가 멍해질 때도 있었고 손가락이 베이거나 팔에 멍이 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런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위한 희생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퇴근 후에는 항상 혼자였습니다. 텅 빈 집에 들어서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냉장고를 열어 간단히 저녁을 해결하고 소주 한 잔으로 하루의 피로를 달랬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서윤과 지훈이를 생각했어요. 잘 지내고 있겠지? 지훈이는 학교에 잘 적응했을까? 서윤이는 너무 힘들진 않을까? 그런 생각들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가끔은 너무 그리워서 베개를 꼭 안고 잠들기도 했어요.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3년 동안 저는 오직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것만이 제 삶의 이유였으니까요. 공장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머릿속은 항상 가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훈이가 보내준 그림을 지갑에 넣고 다니며 힘들 때마다 꺼내보곤 했어요. 서윤이 보내준 사진들은 핸드폰 배경화면으로 설정해두고 틈날 때마다 들여다봤습니다. 그렇게라도 가족과 함께 있는 느낌을 받고 싶었거든요. 주말이면 혼자 마트에 가서 장을 봤습니다. 다른 가족들이 함께 쇼핑하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팠어요. 명절이면 더 심했죠. 부모님 댁에 혼자 찾아가면 항상 첫 질문이 서윤이랑 지훈이는 언제 오니? 였으니까요. 그럴 때마다 억지 웃음을 지으며 미국에서 공부하느라 바빠서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어요. 가족이 함께 있어야 할 시간에 저는 항상 혼자였으니까요. 그래도 버텼습니다. 지훈이의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삶을 위해 그렇게 하루하루를 견뎌냈어요.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아버지로서의 사랑, 그것만이 저를 지탱해주는 힘이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이면 서윤이 영상통화를 걸어왔습니다. 처음엔 웃음이 가득했죠. 지훈이도 화면 너머에서 아빠 하며 손을 흔들었고 서윤도 밝은 얼굴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미국 생활이 힘들긴 해도 둘이 잘 지내고 있다는 말에 저도 안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였을까요? 서윤의 얼굴이 점점 피곤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통화 시간도 짧아졌고 목소리도 힘이 없었습니다. 요즘엔 영어 수업이랑 아르바이트 때문에 너무 정신이 없어. 서윤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저는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외국에서 혼자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영상통화 중에 갑자기 남자 목소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뭐야 방금? 제가 물으니 서윤이 당황한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이웃집 아저씨야. 우리 집 앞 잔디 깎아주러 왔어. 그때는 정말 믿었습니다.
그냥 이웃일 거라고, 별일 아닐 거라고 그렇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서윤의 통화 시간은 점점 더 짧아졌고 가끔은 아예 전화를 받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대답이 늦어졌고 보내는 사진도 줄어들었죠. 바쁜가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에서 적응하느라 힘들 테니까요. 그래서 더 참았습니다. 더 이해하려고 했고 더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은 서윤이 머리 스타일을 바꿨더군요. 예전에는 긴 머리였는데 갑자기 짧게 잘랐습니다. 옷 스타일도 달라졌고 화장도 진해졌어요. 미국 생활에 적응하면서 변하는 거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불안함이 자라고 있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 뭔가 놓치고 있다는 느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의심하지 않으려 했어요. 서윤을 믿었으니까요. 우리는 15년을 함께한 부부였으니까요. 통화할 때마다 서윤의 배경이 달라지는 것도 눈에 띄었습니다. 처음엔 항상 집안이었는데 점점 카페나 공원 같은 외부 장소가 많아졌어요. 한 번은 낯선 집 내부 같은 곳에서 통화를 받기도 했습니다. 제가 어디야? 라고 물으니 서윤은 친구 집에 놀러 왔어 라고 대답했죠. 그때도 그냥 넘겼습니다. 의심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지훈이와의 대화도 점점 짧아졌습니다. 예전엔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를 신나게 들려주던 아이가 이제는 학교 잘 다녀요, 숙제 다 했어요 정도로만 대답하더군요. 뭔가 숨기는 듯한 느낌이 들었지만 그저 사춘기가 시작된 건가 싶었습니다. 12살이면 그럴 나이니까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서윤과의 통화는 점점 형식적으로 변했고 대화 내용도 점점 건조해졌어요. 예전에는 서로의 일상을 자세히 나누고 함께 웃고 울던 시간이었는데 이제는 그저 안부를 묻는 정도로만 끝나곤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괜찮아, 다 지나갈 거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불안감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지훈이의 생일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영상통화를 기다렸어요. 지훈이에게 직접 생일 축하를 해주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서윤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걸었지만 응답이 없었어요. 밤이 되어서야 짧은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오늘 지훈이 친구들이랑 파티에서 정신없었어. 미안. 그뿐이었습니다. 생일 축하 인사도 사진 한 장도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서윤을 의심했습니다. 정말 친구들과 파티를 한 걸까? 아니면 다음날 지훈이와 통화가 연결됐습니다. 생일 파티는 어땠냐고 물었더니 지훈이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파티요? 어제 엄마 친구들이랑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왔는데.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서윤이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지훈이의 생일에 아들을 두고 자기 친구들과 놀러 간 거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저에게 거짓말까지 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서윤의 말과 행동을 더 주의 깊게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통화할 때마다 작은 모순들이 눈에 띄었어요. 어제는 영어 수업이 있다고 했는데 오늘은 어제 쉬었다고 하는 식이었죠. 또 지훈이가 무심코 엄마 친구 제임스 아저씨라는 말을 했을 때 서윤이 급하게 화제를 돌리는 모습도 봤습니다. 점점 더 의심이 커져갔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제 불안감이 만들어낸 상상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대학 동창인 친구에게서 갑작스러운 연락이 왔습니다. 친구는 미국 출장 중이었는데 저에게 묘한 질문을 던졌죠. 야, 너희 윤희 혹시 누구랑 같이 다니는 거 본 적 있어?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물었더니 친구가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어제 LA에서 윤희를 봤거든. 근데 어떤 남자랑 같이 있더라고. 그냥 지나칠까 했는데 둘이 너무 다정해 보여서. 친구는 사진 한 장을 보내왔습니다. 화면을 열자마자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서윤이 낯선 남자의 어깨에 기대어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은 제게 보여주던 웃음과는 달랐어요. 더 밝고 더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머리가 하얘지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우리 윤희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중얼거렸지만 사진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들이 폭풍처럼 몰아쳤습니다. 혹시 오해일까?
그냥 친구일까? 아니면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다음날 서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소처럼 대화를 나누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요즘 혹시 새로운 친구라도 사귀었어? 서윤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이웃들이랑 가끔 어울리는 정도? 왜? 거짓말이었습니다.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긴장감 말끝을 흐리는 모습. 모든 게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그 후로 며칠 동안 저는 미친 사람처럼 서윤의 SNS를 뒤졌습니다. 그동안 올린 사진들, 글들, 모든 것을 사사치 살펴봤어요.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서윤의 사진 속에 자주 등장하는 한 남자를. 처음에는 단체 사진 속 얼굴 중 하나였다가 점점 둘만의 사진이 늘어났더군요. 서윤이 말했던 이웃집 아저씨였을까요? 아니면 친구에게 다시 연락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친구는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사실 내가 본 건 그게 처음이 아니야. 한 달 전에도 같은 남자랑 쇼핑몰에서 본 적 있어. 그때는 확신이 없어서 말 안 했는데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 달 전이라면 그때도 이미 서윤은 그 남자와 만나고 있었던 거죠. 그동안 저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다른 남자와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이 계속됐습니다. 식욕도 없어졌고 일에도 집중할 수 없었어요. 동료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도윤 씨 무슨 일 있어요? 하지만 대답할 수 없었죠. 어떻게 아내가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머릿속에서는 계속 의문이 맴돌았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정말 그 남자가 나보다 나은 걸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괴롭혔어요. 밤마다 소주를 마시며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행복하게 웃고 있는 서윤의 모습,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낯선 남자. 그 모습이 제 가슴을 찢어 놓았어요. 친구가 보내준 사진을 보면 볼수록 분노와 배신감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서윤은 그 남자의 어깨에 기대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 웃음은 제게 보여주던 웃음과는 달랐습니다. 더 자연스럽고 더 행복해 보였어요. 그 남자는 서윤의 허리에 손을 올리고 있었고 두 사람은 마치 연인처럼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이게 현실이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참지 못하고 서윤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영상통화를 걸어 친구가 보내준 사진을 보여주며 물었죠. 이 사람이 누구야? 서윤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는 모습이 화면 너머로도 느껴졌어요. 그냥 친구야. 친구가 어깨에 기대고 그렇게 웃니?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 제발. 서윤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심장이 찢어질 듯 아팠어요. 언제부터야? 6개월 전부터. 처음엔 그냥 이웃이었는데 점점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화가 나기보다는 무언가 크게 잃어버린 것 같은 허탈함이 밀려왔어요. 왜? 내가 뭘 잘못했길래? 서윤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잘못한 건 없어. 그냥 외로웠어. 진짜 너무 외로웠다고. 하루 종일 아무 말도 안 하고 지낸 날도 많았어. 지훈이는 학교에 가고 나는 집에 혼자. 그 적막함이 너무 견디기 힘들었어. 그럼 나는? 나도 여기서 혼자 지내고 있잖아. 나도 외롭다고. 당신은 거기서 애쓰고 있는 건 알았지만 나도 사람이야. 나도 누군가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했어.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껏 버텨온 모든 희생이 모든 인내가 다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는데 서윤은 다른 남자를 선택했습니다. 지훈이는 알아? 아니 물론 아니지. 그 애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적어도 그건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 결혼 생활은 깊은 균열을 맞았어요.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소주를 한 병 비우고 잠들었습니다. 꿈에서도 서윤의 모습이 아른거렸어요.
행복하게 웃던 그 모습이 이제는 다른 남자를 향한 것이라니. 서유는 계속해서 변명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그냥 친구였다고, 의도한 게 아니었다고. 하지만 그 말들이 제 귀에는 그저 공허하게 들렸어요. 결과적으로 서유는 저를 배신했고 그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었으니까요. 그 사람은 누구야? 뭐 하는 사람인데? 미국에서 태어난 교포야. 지훈이 학교 근처에서 카페를 운영해. 처음엔 그냥 손님으로 갔다가 서윤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더 듣고 싶지 않았어요.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가까워졌는지. 그런 세부 사항들이 중요한가요? 결국 서윤은 저를 배신했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지금도 만나? 서윤은 잠시 침묵했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응.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끝났습니다. 더 이상 물어볼 것도 말할 것도 없었어요. 저는 그저 알았어라고 말하고 통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소리 내어 울었어요. 15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아내 앞에서 울지 않았던 제가 이제는 혼자 방구석에서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공장에 출근했습니다. 일은 계속되니까요. 세상이 무너져도 생활은 계속되니까요. 그날부터 저는 서윤과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더 이상 희망은 없었으니까요. 진실을 알게 된 후 저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공장에 출근해도 정신이 없었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서윤에게 수십 번 전화를 걸었지만 대부분 받지 않았습니다. 받아도 짧게 대화를 끝내려 했고요. 이제 와서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모든 게 끝났으니까요. 결국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이혼 소송을 준비하기로 한 거죠. 변호사는 차분하게 절차를 설명해 주었어요. 불륜의 증거가 있으니 유리한 위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었어요. 지훈이었습니다. 지훈이의 미래였어요. 애는 제 쪽으로 보내주세요. 미국 교육보다 엄마보다 그 아이한테 필요한 건 진심이에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윤에게도 연락했어요. 처음엔 반대했지만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 체류 자격 문제도 있었고 경제적 여건도 좋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양심이 있었던 걸까요? 서윤도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법원 심리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어요. 판사는 차갑게 선고했습니다. 서윤 씨는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지가 없었고 명백한 불륜의 증거가 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강도윤 씨에게 부여합니다. 위자료는 없습니다. 그렇게 15년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한 장의 서류로 모든 게 끝났어요. 서윤은 법정에서 나가기 전 마지막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눈물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미 너무 많이 아팠으니까요. 지훈이는 한 달 후에 한국으로 돌아오기로 했습니다. 서윤은 공항에서 지훈이를 보낸다고 했어요.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겠다고.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리 서윤이 잘못했다 해도 지훈이에게는 엄마니까요. 그 정도 배려는 할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손이 떨렸고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어요.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바치던 제가 이제는 이혼한 남자가 되었다니. 그것도 아내의 배신 때문에. 이혼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게 정말 끝인가 싶었어요. 15년 동안 함께 웃고 울었던 시간들, 지훈이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 첫걸음마를 뗐을 때의 감동. 그 모든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건 다 과거일 뿐이었어요. 법원에서 나오는 길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산도 없이 그냥 걸었어요. 차가운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맞고 싶었어요. 어쩌면 이 비가 제 마음속 아픔도 씻어내 줄까 싶어서. 집에 돌아와 지훈이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3년 동안 비어있던 방이었지만 이제 다시 지훈이가 돌아올 거니까요. 침대 시트도 새로 깔고 책상도 닦았어요. 지훈이가 좋아하는 로봇 장난감도 진열해 두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지훈이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엄마 없이 적응할 수 있을까?
밤이 깊어갈수록 불안감은 커져갔습니다. 저 혼자서 지훈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일과 육아를 어떻게 병행할까? 지훈이의 마음의 상처는 어떻게 치유해 줄 수 있을까? 그런 걱정들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지훈이를 지키겠다는 결심. 그것만은 변함없었습니다. 지훈이가 한국으로 돌아온 날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지훈이 방도 새로 꾸미고 좋아하는 음식도 준비했어요. 공항에 마중 나갔을 때 지훈이는 생각보다 훨씬 말라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생기가 없었어요. 지훈아, 아빠다. 많이 컸네. 지훈이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없이 제 손을 잡았지만 그 손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훈이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도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떻게 12살 아이에게 엄마가 다른 남자를 만나서 우리가 이혼했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집에 도착해서도 지훈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방에 들어가 짐을 풀더니 그대로 침대에 누워버렸어요. 저는 문 앞에서 망설이다가 결국 그냥 두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할 테니까요. 그날 밤 지훈이의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용히 문을 열자 지훈이는 이불 속에서 울고 있었어요. 엄마, 보고 싶어.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이 옆에 앉아 등을 쓰다듬어 주었지만 지훈이는 계속 울기만 했어요.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지훈이는 제게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는 나쁜 사람이야? 그 질문 앞에서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윤이 저에게 한 일은 용서할 수 없지만 지훈이에게 엄마의 이미지를 망가뜨리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저 지훈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너를 사랑해. 그건 변함없어. 지훈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에서 혼란스러움이 느껴졌어요. 12살 아이가 갑자기 부모의 이혼을 받아들이기란 얼마나 힘들까요? 게다가 그 이유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로. 그 후로 지훈이는 점점 말수가 적어졌습니다.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고 밤마다 울음을 터뜨렸어요. 선생님께 상담을 요청했지만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지훈이의 마음속 상처는 생각보다 깊었나 봅니다. 지훈이를 위해 주말마다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바다도 가고 놀이공원도 가고 지훈이가 조금이라도 웃을 수 있게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훈이의 웃음은 항상 어딘가 공허해 보였습니다. 눈빛에는 여전히 슬픔이 가득했고 가끔은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곤 했어요. 밤에는 종종 지훈이 방에 들어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야기, 지훈이가 태어났을 때 이야기. 그런 추억들을 나누며 조금이라도 지훈이에게 안정감을 주고 싶었어요. 가끔은 지훈이가 잠든 후에도 그냥 옆에 앉아 있곤 했습니다. 자는 모습을 바라보며 어떻게 해야 이 아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하고 고민했어요. 학교에서는 상담 선생님이 지훈이를 정기적으로 만나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말을 잘 안 하던 지훈이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도 여전히 엄마라는 단어가 나오면 눈물을 보이곤 했습니다. 선생님은 시간이 필요해요. 아이가 상황을 받아들이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기다렸습니다. 지훈이가 스스로 이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까지 그저 옆에서 지켜보며 기다렸어요. 지훈이가 한국에 온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처음으로 학교에서 친구를 집에 데려왔습니다. 민수라는 아이였어요. 둘이 함께 게임을 하고 웃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지훈이의 진짜 웃음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지훈이는 평소보다 말이 많았어요. 학교 이야기도 하고 민수와 어떻게 친해졌는지도 들려줬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희망이 생겼어요. 지훈이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구나. 하지만 여전히 밤에는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특히 서윤이 전화를 한 날이면 더 심했어요. 서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지훈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불편했지만 지훈이를 위해 참았어요. 통화가 끝나면 지훈이는 항상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울곤 했습니다. 그럴 때면 저도 가슴이 아팠어요. 어떻게 해야 지훈이의 마음을 달랠 수 있을지 몰랐으니까요. 어느 날 밤 지훈이가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눈은 붉게 부어 있었고 손에는 서윤의 사진을 들고 있었어요. 아빠, 엄마는 왜 우리랑 같이 안 살아? 그 질문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진실을 그대로 말하기에는 지훈이가 너무 어렸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와 아빠는 서로 많이 달라졌어. 같이 살기 어려워진 거야. 싸웠어. 그런 건 아니야. 그냥 어른들의 사정이 있어.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에서 의문이 느껴졌어요.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대신 제 옆에 누워 잠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지훈이를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미안해, 지훈아. 아빠가 더 잘할게. 다음날 지훈이의 담임 선생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지훈이가 학교에서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고 해요. 수업 중에 갑자기 엄마를 부르며 울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급히 학교로 달려갔어요. 보건실에 누워있는 지훈이를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지훈아, 괜찮아? 아프니? 지훈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빠, 나 엄마 보고 싶어. 그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서윤에게 연락해서 지훈이를 만나게 해야 할까? 하지만 그건 또 다른 상처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결국 지훈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저녁 지훈이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저 방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다음날 아동 심리 상담사를 찾아갔습니다. 상담사는 지훈이와 한참 이야기를 나눈 후 저에게 조언해 주셨어요. 지훈이는 지금 상실감을 심하게 느끼고 있어요. 엄마의 부재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하고 있죠. 하지만 동시에 아빠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 감정을 억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더 힘든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지훈이가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울고 싶으면 울게 하고 화내고 싶으면 화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피하지 마세요. 오히려 자연스럽게 대화 속에서 언급해 주는 게 좋아요. 그 말을 듣고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서윤에 대한 이야기를 피했어요. 제 마음이 아파서, 그리고 지훈이가 더 상처받을까봐 걱정되어서요. 하지만 그게 오히려 지훈이를 더 힘들게 했던 거죠. 이제 이혼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훈이는 조금씩 적응해 가고 있어요. 학교에서도 친구들이 생겼고 가끔은 웃기도 합니다. 서윤과도 일주일에 한 번씩 통화하고 있어요. 저는 여전히 밤마다 잠들지 못합니다. 나는 대체 뭘 잘못한 걸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정말 제가 뭔가 부족했던 걸까요? 더 관심을 가져줬어야 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운명이었을까요? 밤마다 그런 생각들로 뒤척이다가 결국 소주 한 잔으로 잠을 청합니다. 지훈이는 점점 저에게 마음을 열고 있습니다. 학교 이야기도 하고 가끔은 같이 게임도 해요. 하지만 저의 마음은 여전히 얼어붙은 채입니다. 이제 무슨 감정을 가져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서윤을 미워해야 할까요? 아니면 용서해야 할까요? 그것도 아니면 그냥 잊어버려야 할까요? 오늘도 저는 공장 야간 근무에 나섰습니다. 기계 소음 속에서 문득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내가 틀린 걸까? 서윤은 용서받을 수 없는 걸까? 아니, 내가 너무 모질게 굴고 있는 걸까? 모르겠다. 정말 모르겠다.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윤을 완전히 잊고 새 출발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지훈이를 위해 어떻게든 관계를 회복해야 할까요? 매일 밤 그런 생각으로 괴롭습니다. 가슴속에는 여전히 분노와 배신감이 가득하지만 한편으로는 지훈이의 행복을 위해 무엇이 최선인지 고민됩니다. 지금 저는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3년 동안 모든 것을 희생하며 버텼는데 결국 얻은 건 배신뿐이었습니다. 아내는 다른 남자를 선택했고 저는 이혼남이 되었어요. 아들은 엄마를 그리워하며 밤마다 울고. 이게 제가 꿈꾸던 삶이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윤을 용서하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해야 할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잊고 새 출발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이대로 살아가야 할까요? 정말 모르겠습니다. 매일 밤 이런 생각으로 잠들지 못하는 저에게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